자, 잘 쉬다 왔습니다. 자, 잠깐 화장실 가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질. 자, 이질은 요즘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자, 이질은 무슨 병이냐면요. 대변이 잘 안 나오는 병이에요. 리그푸중. 설사가 하는데. 이질은 없는데 2급푸중이 요즘 있어요. 꽤 많습니다. 환자들 중에. 이게 뭔가요?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환자가 2급푸중이 나타납니다. 원장님.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똥이 안 나옵니다. 네, 식체입니다. 식체.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보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질은 남음이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막혔다. 기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출 잠깐만요. 채널이 없나요? 자, 모르겠네. 인터넷이 지금 안 됩니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약이 들어가냐면 빌랑, 지각, 목향 이런 약들이 들어갑니다. 목향 이런 약들로 이제 기운을 소통시킵니다. 설사하는데 목향 이런 거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 나독자 약하지만 후박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제 뭐 크론병 그 다음에 만성 설사에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네 식체성 장염. 네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석곡 처방이네요. 이중탕 비신헌행으로 해서 제복 창통 꽉 막혀가지고 터질 듯이 아프고 설사하고 음식 무미 이런 데 보면 이건 이질 처방은 아닌데 관계부자 적복령 건강 인삼 하수오 이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오래되고 철연자 배가 아픈 거네요. 회양 이건 복통 환자입니다.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이질 부분에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밥만 먹으면 설사하러 가는 사람들 있죠. 밥 먹고 응가하러 화장실 가 퉁퉁한 사람들 전부 다 식적입니다. 식체. 예. 그래서 이제 누구는 정전감이 이진탕을 추천을 하는데 꼭 뭐 이거 아니라도 됩니다. 아니라도 되고 식체로 인해서 비위에 습기가 있고 자, 밥 먹으면 설사를 대변을 자꾸 보는 경우 보세요. 장이 수렴이 좀 잘 안 되죠. 좀 이제 수렴이 돼야지 너무 움직임만 많잖아요. 수렴이 좀 돼야 됩니다. 수렴이. 거기에다가 이제 습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습기를 좀 빼야 돼요. 그렇게 처방을 하면 좀 수렴하는 약제와 함께 습기를 보는 그런 약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뭐 향부자 바나 이런 걸로 기운을 소통시키고 백출, 창출로 습기를 보고요. 메가4인, 신곡, 4인 메가 이런 걸로 비위를 활동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유. 그래서 이거는 식후의 변하기보다는 음식만 먹으면 배가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응가하고 나면 낫는 요런 겁니다. 좀 체격이 좋고 해서 이제 밥만 먹으면 대변을 계속 보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에는 산약 같은 것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자육이나 의인 같은 거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텍사 같은 거 넣고 복령 텍사 같은 거 넣어서 습기를 좀 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긁어 모아 보니까 뱃속이 계속 끓어오르면서 아프고 설사하고 배가 부글부글 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습기가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습기의 병이니까 백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거기 자꾸 하다 보면 배 장벽에 자꾸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약 같은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습기를 보기 위해서 창추를 쓰고, 그 다음에 기운이 그게 또 시원하게 잘 안 나가니까 향부조 같은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방풍 같은 걸 좀 썼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장풍장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풍장독. 이게 이제 자꾸 장에 바람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차지가지고 바람이 들고 자꾸 나간다. 그럴 때 방풍 같은 거를 썼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청궁, 청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분명히 썼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 신곡. 이 처방이 이게 내가 보기 별로 안 좋은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설사하면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약간 폰트 약간 병이 좀 있는데 이 폰트를 실수를 했네. 네. 자, 발열이 나면서 설사가 좔좔 난다. 갈근 황년 황금 감초탕 기억하십시오. 갈근 금년탕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돌인가 이래 돼가지고 이제 뛰어다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웃음꽃이 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애도 먹기도 잘 먹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랑 집사람이 박수치고 마루에서 애가 재롱 부리니까 좋다고 했는데 달려오는 중에 기저귀를 뚫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노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간 누워 있었습니다. 와, 그때 이걸 몰랐습니다. 와, 정말 그때 열이 풀풀 나고 했는데 응급실 가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딸한테 미안할 따름인데 지금은 건강합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아. 그때 황금 금년탕만 알았으면.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해설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관전이라고 경학전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방에 많이 있습니다. 비신, 한허에, 설사, 복통, 냉리에 쓴다.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경학선생은 훌륭한 명입니다만, 숙지왕을 저는 보온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먹어보면 그래요. 진액도 많고 약간. 그런데 경학선생은 이거는 열을 보충하는 약이라고 보양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산약 100편도 들어가는 거 보면 보험약을 쓰는 거죠. 비신, 허한, 설사 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수렴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수렴하는. 그래서 오히려 소양인의 설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렴이 안 되는, 장이 안 되는 그런 설사. 그래서 이제 수렴, 설사를 해서 자꾸 기운이 갈아지는 게 아니고 갈아지면서도 사람이 자꾸 기운이 뜨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피부가 바짝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설사 통치방이 누가 해놨더라고. 그래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가져오냐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이 처방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각 한의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의미를 잘 배우자라는 거지 요거를 외우자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자라는 게 아니고 배우자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자.
자, 창출진피, 습기를 보는 거죠. 후박, 산사, 복령, 가자육. 이거 하나 수렴을 좀 시키자는 거고요. 건강, 육두구, 반화, 기운을 좀 소통시키자는 거죠. 반화, 후박으로. 저령, 택사, 백작약, 빌랑, 감초, 승남. 다 들어갔네요. 좋은 처방입니다. 조절만 잘해서 쓰면 아주 좋은 처방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래되었다. 산사유, 산약. 요래 들어가면 딱 좋은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넣고 빼고 하면 되겠네요. 좀 이 통치방이라 할만하네. 좀 여기 좀 기체가 더 있다 싶으면, 좀 대변이 안 시원하다 싶으면 목향, 길경, 빌랑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돈 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 환자들 좀 봤습니다. 나름대로 좀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이거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장 환자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저한테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돈 받으셨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 앞에 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병명에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앞에 내용에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이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 그런데 분명히 변비나 설사 둘 중에 하나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제가 설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생긴다. 변비는 뭔가요? 물이 없어진다. 어휴, 세상에. 물이 바짝 말랐다가 물이 생겼다가, 물이 바짝 말랐다가 물이 생겼다가. 이런 일이 잘 있나요? 오아시스가 되었다가 오아시스가 바짝 말랐다가.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변비가 된다는 거는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사람이 초조불안을 오랫동안, 긴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열이 생기는데도 기운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 안에서 열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변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력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면은 이 내 생기, 양기가 딸릴 때가 옵니다. 딸릴 때가 오면 일시적으로 내 양기가 굉장히 에너지 소모고 한 이후에 내 양기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딸릴 때가 옵니다. 그때 갑자기 장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럼 설사가 쫙쫙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조금 설사가 나오다가 또 좀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기운이 조금 살아나서 기운이 막 다시 아둥바둥하면 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음식 조금 잘못 먹고 뭐 하고 하다가 일시적으로 내 음식을 먹어서 순간적으로 한습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생명력이 양기가 소모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차가워져가지고 착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변비는 기체와 진액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와 혈조, 이걸 안 썼네. 혈조, 명필, 한글로 쓸게요. 혈조. 그래서 기체를 보기 위해서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지각, 후박, 빌랑, 향부자, 목향 또는 반화, 청피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육종용, 당귀, 웅리인, 뭐 도인 이런 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럴 때 또 설사를 하게 되면 한습이나 음식을 잘못 먹고 할 때는 또 한습을 보는 부자라든지 오수유라든지 건강, 작약, 습기를 보는 백추, 산약, 연자육, 파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얼마나 제대로 잘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보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환자한테도 변비성으로 오는 사람, 설사형으로 오는 사람들을 잘 봐가지고 만약에 변비로 오는 사람이면 설사는 음식을 잘못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음식 관리 시키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설사가 잘 하는 사람이라면 설사가 하면 설사인 사람이 변비가 오는 경우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약을 잘못 썼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티칭을 뭐로 하지? 항상 따뜻하게 음식을 가져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과로를 하지 마라. 등등의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분신기운. 기운이 막힐 때 쓰는 겁니다. 소엽이 뭐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각, 청피, 진피, 목향, 빌랑, 길경, 향부자, 곽향. 좋습니다. 기운을 소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분신기운 같은 걸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특히 변비형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빌랑, 목향, 변비가 있으면 도인, 행인, 대왕 같은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면 신공맥 한번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칠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능봉출, 청피, 진피, 길경, 곽향, 익진, 향부자, 관계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적취죠. 적취. 배를 만져도 이렇게 좀 딱딱하고 할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길경 있으면 좋은데 왜 그래? 빼지마! 관계 있으면 좋은데 빼지마! 거기에 설사를 한다고 하면 백출을 하지만 목향 같은 거 변비형에는 목향, 설사형에는 백출작용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정전감이 이진탕 봤죠? 정전감이 이진탕도 논문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유가 향부자라든지 바나라든지 소화제 말고도 천궁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우를 푸는 거예요. 기우를 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와 관련한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잘 들리시죠? 그 다음에 설사형. 제가 이제 설사형을 봤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변식 선생님 거지만 여기에 보면 뭐 설사형으로 해서 도체탕 모든 설리에 다 쓴다. 이질에 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설사형이 되어가지고 리급푸중 이게 많을 때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작약, 목향, 빌랑, 거기에다 염증 후박, 거기에다가 염증 보기에서 황련, 황금 이런 거 쓰는 건 이제 설사형이면서도 리급푸중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때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실제 설사형은 아까 했던 것 중에 오덕환, 사신환처럼 파고지, 오미자, 오수유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수렴을 잘 시켜줘야 돼요. 특히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 약입니다. 삼령백출사. 산약의인 연자유. 조합이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출까지. 너무 좋다. 이런 식의 꼭 거기에다가 반드시 필요한 부자 필요합니다. 설사형은 부자 건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밑에 처방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것들이 생각외로 쓸 일이 많습니다. 설사형. 이런 류에 제 같으면 여기에다가 부자 넣고 건강 있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 있고 산약 연자 딱 좋네요. 앞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활설 만성적인 활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문에 보니까 이게 아마 형상의학 논문이던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했던 그 처방들이 좀 있어요. 가미사칠탕, 칠리기탕 전부 다 기운을 소통하는 거죠. 아마 변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음건비탕, 정지환, 향사평이산 습을 봤다는 뜻이고요.
쌍금탕 과로했다는 뜻이고요. 청경 사물탕 뭐 혈이 부족하고 뭐 열이 났나 봐요. 그 다음에 보비탕, 사신안, 이신안, 이공산, 실장산 뭐 이런 게 쭉 들어갑니다. 이중탕 좀 습기를 보고 난간전 뭐 이건 통증이 좀 많았나 봐요. 이런 등등의 또 있나? 팔미 이중환, 곽향정기사 이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왔을 때 기존의 환자를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실수를 하냐면 칠정을 해서 너무 예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그래요. 설사인데 막힌다, 변비형으로 막힌다, 설사다, 기체를 어떻게 풀 건지, 어떻게 거두어 드릴 건지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저 이 환자 좀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이거는 설사인데도 이게 요즘 말로 과거의 말로 뭐냐면 장풍장독 이질 설사인데 뭐냐면 피똥 싼다는 겁니다. 여기 있네. 혈액과 농을 포함한 설사 복통이 있다. 혈액과 혈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혈변. 그럼 혈변은 왜 봅니까? 설사를 하는데 안에 식체가 있어가지고 식체가 있으니까 자꾸 장벽을 긁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약 같은 걸로 됐겠죠. 근데 작약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벽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에 적취가 장벽을 자꾸 자극 주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혈을 좀 하면서도 적취를 좀 식적을 보면서 설사를 거두면 됩니다. 쉽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논문을 좀 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지혈하는 약이 그래서 지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이 있다 뭐 이런 데 겁먹지 마시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기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설사가 한다면 거두어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제가 보니까 딱 일정하게 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보면은 나중에도 나와 있지만 반화사신탕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승기탕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궤양성 대장염에 대승기탕을 써, 대황을 써.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기체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대변이 잘 안 나온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우리의 사고에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논문을 좀 보겠습니다. 논문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감 성홍전으로 호전된 궤양성 대장염. 46세 여자분이고, 장풍, 고름 복통도 있나봐요. 하복통과 함께 혈변, 배변시 항문통. 항문통이 왜 오죠? 기체입니다, 기체. 혈변, 점액성, 자꾸 장벽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차면서도 염증이 있는. 자, 여기 좀 더 볼게요. 혈변이 있고, 두통, 인후통, 하복부 통증, 미골부 통증, 하복통 혈변으로 본원에서 했고, 현병력으로서는 성격은 예민하고 보통 체형의 여성으로서 했고, 상기 과거력 외에는 별무 대병인데 하복통, 점액성 변혈, 편두통, 배변시 항문통 발생해서
진단받고 치료하러 왔다 이 말이죠. 대변은 2회, 하루에 2번 보고. 처방은 어떻게 했냐면 가감 성홍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유가 군제입니다. 지유가 군제. 지유와 작약으로 이 출혈을, 혈열과 지혈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현계초도 지혈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속단은 필요 없는데 내가 보기에 산약과 오미자를 가지고 거두입니다. 잘잘잘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백출, 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무슨 약이 더 들어갔냐? 없는데 오메, 오미자, 감초, 현계, 산약, 건강을 뺐네요. 아이고 쪼잔하다. 건강을 왜 뺐노? 자, 여기 보면 하복통이 은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혈변이 나가고 하니까 이 장벽이 자극이 돼가지고 장벽이 자꾸 이렇게 쓸려서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장벽의 근육 같은 것들이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자극을 받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스리기 위해서 작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 복통을 그렇게 해서 작약을 본 거고요. 속단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설사를, 농혈변도 있지만 설사를 막 자꾸 이제 이 혈과 농이 나오니까 장에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약 같은 거 써서 치료하는 겁니다. 산약, 오미자 이런 두 개면 거의 안 넣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2개 넣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기체도 조금 더 보고요.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식적을 좀 더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단산보혈탕을 써서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 있습니다. 상훈아 안녕. 네, 상희 안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 동기 홍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주소증 보면 24세 남자로서 3, 4일 주기로 설사, 수양변을 하루에 3, 4회 본다. 설사가 나오는데 부글부글 거리듯 한다. 습기가 많다 이 말이죠. 습기가 많고 이 약간 염증이 좀 후박 쓰는 거예요. 복부 팽만감, 기체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 잘 나가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했다. 아이고 뭐 많이 빠져나갔네. 보충도 좀 해야 되겠네. 식욕 좋아. 아이고 이건 뭐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고. 현병력 보면은 검사했고 쭉쭉쭉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단산보혈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 김원일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상언이가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모려, 당귀, 가자유 일단은 거두고 보자. 많이 빠져나갔다 거두고 보자. 그리고 많이 빠져나갔다 보충하자. 작약, 습기가 있으니 백출, 혈에 염증도 좀 있고 혈도 좀 있을 것이다. 단산, 산약 보충하자. 좋죠. 진피, 신고, 건강, 원유 좋습니다. 소요 필요 없고요. 곽향 꼭 있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산사유, 복령, 감초 좋습니다. 유근백피, 농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4인 6두구 인삼 뭐 보충한다고 있고요. 목향, 대변이 조금 기체가 있으니까 반하, 이런 기운을 조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처방이 잘 됐습니다. 모래를 꼭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자육 정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게 거두어들이면서도 기체를 보고 그러면서도 수렴하고 습기를 보는 그런 대체적인,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설사의 대체적인 예입니다. 꼭 처방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탕 위주의 한방치료로 호전된 궤양성 대장염. 자, 47세 여환이 농혈변을 하루에 약 20회, 아이고야 어떻게 하노. 미열난다.
이게 미열이 왜 나냐면요. 이 제일 처음에 설사만 했을 거예요. 설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액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진액이 말라가지고 혈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리급부중 막힌다 이거죠. 막혀가지고 자꾸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면서 염증을 시켜야 됩니다. 농혈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열이 계속 생기니까 피가 졸아들어가지고 이게 피가 졸면서 염증이 나서 농혈변이 되는 거예요. 졸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제 같으면 육종용을 군절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적작약 당귀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육종용 쓰겠습니다. 육종용 적작약 당귀. 그 다음에 열을 보기 위해서 황금, 황련, 한돈, 대황, 7푼, 목향, 빌랑, 이 니급부중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육종용 쓰고요, 부자 쓰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황 꼭 없어도 됩니다. 육종용 쓰면 목향 조금 더 올리고 육종용 그냥 대황 없어도 됩니다. 황금, 황련이 있으니까 염증 보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천하분 같은 거 하나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궤양성 대장염, 수별리로 변증하여서 궤양성 대장염을 작약탕을 감염했다. 동신대 49세 남자인데 점액 농혈변을 했는데 복통이 있고 리급부중. 자, 리급부중이 있습니다. 항문 자결감, 아이고 이 열이 좀 있다. 열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안에 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열이 도네. 점액, 아이고 열이 졸여져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변, 그 다음에 자결감 있고 하루에 6, 7번, 아이고 많이 나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맥 활삭 유력, 이 안에 열이 좀 있습니다. 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황후 열이 있습니다. 천면 자꾸 이래 되니까 작약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네요. 경과고 그렇죠. 이 처방이 작약탕, 당귀에다가 혈열이 있으니까 작약 당귀를 쓰고 대황, 황금, 황련 지금 열이 맥이 활삭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황련, 대황, 황금을 쓰고 대변이 니급부중이 있으니까 목향, 대황 더 좋네요. 비위를 보기 위해서 산사, 메가, 신곡 메가 하나 넣으면 더 좋겠네요. 감초도 올리고 좋네요. 이 처방이 딱 이렇게 하네요. 저 같으면 당귀보다 육종용이 좋습니다. 변도 잘 나오게 하고 뒤에 보면 목단피도 쓰고 지우도 썼습니다. 피가 좀 보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체와 습기를 얼마나 잘 보느냐. 요런데 이 농혈 이런 데 나오는데 농혈변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출 쓰면 응급실 갑니다. 또 이제 증내 2 여자 57세 복통에 점액 농혈변 피부 소양 복부 팽만감 피부 소양이 있는 부분 확실히 혈열이 돕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요. 복통 점액변 했던 얘기고 체온은 정상이고 호흡 정상 맥박 48에 면적 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불량 소화 식욕 불량 이제 진액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소변 황적 열이 이게 열도 열이지만 진액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마르면서 혈열하기 때문에 이 당귀 같은 거 작약 쓰지만 이런데 육종용 반드시 써야 됩니다. 구갈 이 전부 다 말라서 그렇습니다. 실열이라기보다는 이 진액이 말라가지고 미삭 유력 미태 미황 천면 그리고 작약 같은 거 쓰면서도
신군 나복자 썼는데 이 육종령 같은 거 쓰면 훨씬 좋습니다. 선태 부평초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제 친구 황주원이 나타났네요. 동국대 음결로 변증한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의 평위지유탕 가미방. 아유, 제 친구인데 제가 평을 잘해야 되겠네. 복통, 리급, 설사, 변열. 설사가 있죠. 습기가 있으니까 이 설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리급이 있으니까 기체를 좀 보죠. 변혈이 있으니까 지혈을 좀 하면서도 혈을 좀 봐야 되겠죠. 복통이 차니까, 기체와 차니까 따뜻하게 하면서도 통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요렇게 처방하면 됩니다. 두루룩 읽어보시고요. 두루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희온즉 통감. 이번엔 찬 겁니다. 설질, 설질, 홍, 태백. 습기도 좀 있는 겁니다. 지우평 이상. 그래서 창출 같은 게 그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농열 쓸 때 창출 들어가면 진액이 더 졸아들었는데, 장에 있던 진액이 더 졸아들었는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써야 됩니다. 승마 좋고요. 부자 좋습니다. 지유, 출을 막기 위해서 지유하고요. 갈근 좋은데 갈근 꼭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구박 좋습니다. 백출 좋고요. 진피, 적복령, 대조, 건강 좋고 당귀 좋고요. 지혈하는 게 지유밖에 없나? 작약이 없나? 진피, 작약이 있네요. 백작약. 익진 왜 썼을까요? 인삼, 감초. 예. 친구야, 미안하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밝은, 있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환기, 기운이 조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장풍으로 변증. 장풍 장독이죠. 당기 화열산, 가미방, 가미 전시백출산. 자, 남자 40세. 설사, 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습기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변, 지혈을 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혈을 좀, 지혈을 하면 혈을 조금 식혀야 됩니다. 복부 동통, 기운도 보면서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한, 자한, 이게 수별일 수도 있고, 기운이 자꾸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신무력인 거 보면 습기와 함께 기운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운도 상승하는 이 기운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소화불량, 하루에 13번에서 14번, 와 진짜 심하네요. 수양성, 선홍색의 수양성, 그 다음에 천면, 미활삭, 자꾸 진액이 빠져나오니까 열도, 염증도 좀 생기죠. 그래서 당기 화열산을 보면 이 괴화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지혈하려고 현계 이런 걸 넣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숙지황 같은 걸 쓰는데요. 혈이 자꾸 빠져나가면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열이 자꾸 생기거든요. 써야 됩니다. 작약이 어디 갔나? 당귀. 작약이 없네. 가감. 작약 같은 거 써야 됩니다. 거기에다 여기에 습기 보는 약이 없거든요. 백출만 들어가는데, 지우도 지혈하는 약이고요. 측백염도 지혈하고요. 그 다음 열 보기 위해서 황년, 승마, 그런 거 치자 썼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거두기 위해서는 악교도 좋은데, 악교도 좋죠. 그 다음에 지혈이 되고 그쪽에 장벽 자체 안에 그걸 막혀 있는 거 지혈을 하기 위해서 악교를 썼고, 연자유,
거, 설사 같은 걸 하니까요. 그렇게 됐고, 이 뒤에 넘어가 보면 25일간 약을 쓰고 14일간 썼답니다. 25일간 좀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무슨 약이 들어가냐면 산약, 백편두 이런 약이 들어가고 이제 중초를 보는 건가를 꼭 썼어야만 했을까요? 인삼, 백출, 복력, 감초 이런 걸 썼습니다. 힘들다. 잠깐만, 얼마나 남았지? 시간이 다 됐네. 잠깐만,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40개나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목만 그러면 제목만 싹 풀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섭섭할까봐, 사상인들이 섭섭할까봐 청심연자탕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고요. 청심연자탕 쓰는 이유 아시겠죠?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진액 보충도 해야 되고요. 꼭 태음인의 어떤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 치료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보면 뭐가 있냐면 아나사심탕,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계지가 작약 쓰는 이유, 배농산, 염증이 좀, 농이 좀 생기니까. 열단소탕은 갈근 같은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심년, 갈근 같은 거 염증 보고요. 황금 염증도 보고, 백지 이런 걸 해서, 사군자 아마, 이 사군자는 그건데, 충을 보는 약인데, 쓰셨네요. 아마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쓰셨나봐요. 이런, 그 다음 거 있고, 크론병은 똑같은데,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끄트머리에 생기는 거고, 크론병은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윤종신이 크론병이라고 담당 주치의가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군일한테. 이거 다 나왔죠? 네. 도적 감기탕, 또 있습니다. 보장 건비탕으로 크론병 쓴 논문이 있고요. 백편두, 백작약, 산약 다 비슷한 약입니다. 네. 크론병, 한약 도화탕, 적석지, 적석지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화음, 보면 백출, 후박 이런 거 썼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곽향정리산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형방지왕타 이제 보음하는 거 거두어드리는 수장에 이런 약들도 육미 계열의 약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다. 근데 이제 보면 꼭 이런 약 쓰시더라고요. 육미 같은 거 쓰면서도 파고지, 육두고, 오미자, 오수유 이런 걸 가미를 하는 원방만으로 쓰지는 않고 가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도 좀 의문이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또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이디푸스 왕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는데 이 그림에 보면 눈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사람인데 신탁을 가니까 신이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납니다. 이 앞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우연히 노인을 하나 죽이는데 실은 그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죠. 친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자기 엄마를 이제 그 죽인 사람이 한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과거의 풍습은 임금을 죽이면 그 딸려있는 왕비와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게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살다가 마지막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인간은 눈을 감는 순간에서야 살아온 과거의 의미가 드러난다. 과거는 현재의 삶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만약에 괴로웠으면 자기가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죽었어야죠. 근데 왜 눈만 찌르고 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묵묵히 또 살아갑니다. 참회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 자기의 그거를 비난하지도 않고 스스로 감내하고, 또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참회와 함께 살아나갑니다. 살아나감으로써 이 과거를 지금의 현재 삶에서 재해석을 해내고 자기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새롭게 자기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모습, 과거의 모습,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의 자신을, 이 모습을 규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앞에 어떤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 과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내가 못 사는데 과거에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 과거를 우리는 참 그때 참 힘들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어. 열심히 했어. 과거는 참 밑거름이 됐어 라고 하겠지만, 과거에 못 살았는데 지금 더 못 살면 지질이도 과거에 엄마가 재산도 안 나눠주고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줘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오이디푸스 왕이 스핑크스입니다. 피라미드의 스핑크스가 아니고요. 스핑크스에게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매우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마 출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이 스핑크스한테 문제를 푸는 장면을 도자기에 어떻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었죠. 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분량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너무 급하게 나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 잘 나가고 있었나요? 마무리해야 되는 답들이 없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오이디푸스의 이러한 예, 누나 안녕하세요. 복습 예, 복습하셔야 되겠죠. 아, 네, 아무튼 오이디푸스 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지혜를 배우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또 썸머리 한 장짜리 썸머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욕심을 좀 낸 것 같네요. 도움이 되도록 한 번 더 보시고 내용을 곱씹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안녕.